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년간 올인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는 본격적인 미친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주라도 더 주워 담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돈을 벌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삼성전자가 굉장히 차트만 봐도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말했죠. 72,000원대 이제 이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래요. 전에 있던 고점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시 얘기했다시피 이 구간대, 그러니까 거의 한 67,000원 정도 때 전고점 구간에 들어온다고 하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이 72,000원 근방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여기서 가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차트를 롤링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어떤 특정 모멘텀, 이슈를 기다리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걸 뚫었을 때는 분명히 강한 상방 흐름이 나와줄 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연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는 HBM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9월에 강한 상승이 또 다가올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이제 또 다음 주에 다가올,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를 받을, 이제 우리가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라고 이제 있죠. 현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이제 9월 6일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말부터 해서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우리가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라 해서 이제 우리가 IFA 2025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행사, 여러분들 우리 CES 2025, 2024 이런 것들도 알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뭐 했습니까? 어떤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면서 굉장히 뭐 했다?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내비쳤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CES와 다르게 또 오히려 IFA가 우리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제 CE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언론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CES는 뭐를 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CES 이후에는 사실상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다기보다는 CES 이전부터 나왔던 기대감이 CES 이후까지 반영이 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IFA, 이거는 좀 이제 CES와의 별다른 차이가 무엇이냐? 이제 IFA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말 쇼핑 시즌을 겨냥을 많이 해요. 쇼핑 시즌을 겨냥하고 이 박람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하게 되냐고 하면요. CES에서는 이제 기술에 대한 로드맵 발표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제 가전 박람회 IFA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곧 출시한 신제품에 대한 이런 판매, 신제품을 공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출시할 신제품을 공개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베일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는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당장 판매할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매장에 곧 제품을 확인하러 가는 누구 위주겠어요? 소비자 위주로서 또 많은 이런 소비자 위주로서의 관람객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CES에서는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치라고 하면은, IFA에서 뭐다? 기술이 아닌 당장에 출시할 신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런 발표, 출시와 함께 또다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이번 IFA 2025가 또 기대가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미 얘기는 했어요. 뭘 얘기했느냐? 세계 최대 소비자 및 기술 행사가 9월 5일부터 이제 개최가 되고 주말 동안 이제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게 뭐다? 방금 얘기했던 모른다라는 겁니다. 뭘 할지.
그래서 레노버가 레노버 레기온 이제 고2를 깜짝 공개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실제로 전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공개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다만 여기서 찍은 핵심은 뭐다?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IFA 2025가 의미 있는 게 여기서 나온 게 뭐라고요? 린드너는 AI가 전반뿐만 아니라 더 세밀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 AI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AI라는 열풍이 불면서 그냥 어디든 AI를 막 붙였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정작 AI에 대한 엄청난 실생활에 파고드는 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AI에 대한 미래 전망성, 뭐 성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야기를 많이 했지, 실질적인 이 기술로 우리가 얼마나 뭘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는 없었는데, 이젠 뭐 한다? 이제는 AI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끝이 아니라 성장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이번 IFA 2025에서는 이 AI를 화두로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신제품이 어떻게 출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최근에 AI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그렇고 팔란티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살짝 휘청였습니다. 그 휘청했던 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이 AI에 대한 거품론이 또 커지고 있었잖아요. AI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 이 기술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 그러면서 이 매사추세츠 공대 산하 연구팀의 보고서에서는 실질적인 오퍼만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고 나머지 95%는 아무 수익도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쐐기를 박았던 게 뭡니까? 오픈 AI의 아버지 샘 알트먼이 쐐기를 박아주면서 AI는 거품이다. 그래서 한번 휘청였죠. 근데 중요한 게 이 IFA 이번 2025를 통해서 이 거품론을 뭐 할 수도 있다, 잠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AI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떤 모멘텀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나오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냥 이 정도면 이제 AI의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도 그렇고 이제 LG도 그렇고 이제 뭐 하겠다? AI의 근본적인 뭐다? AI 홈에 대한 혁신 경쟁을 하겠다. 우리가 AI를 왜 만들어요? 물론 그 로봇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AI를 통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이 보다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거쳐가면서 시리라든지 이런 것, 애플의 이제 시리인가요? 시리야, 제가 애플 안 써가지고 갑자기 헷갈리네. 시리야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삼성의 빅스비 이런 것처럼 AI를 통한 가전 비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스타트를 끊었죠. 그러면서 사람이 보다 편하게, 그게 뭐예요? AI 홈이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AI로 연결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I 홈이 그 모든 가전이 AI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AI 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AI는 과거부터 얘기했던 스마트 싱스로 완성이 돼요. 모든 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연결해 사용자를 이해하고 알아서 맞춰주는 개인화된, 그러니까 지금 가정주부 비서가 완전히 그냥 집에서 상시 대기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온도와 이런 것들 최적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뭐 한다? 집을 관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시피 자동화 루틴 기능, 그래서 에어컨 온도도 계속해서 조절하는 거고요. 조명도 조절하는 거고요. 가전들이 알아서 집안일을 해주고 나중엔 더 발전되면은 장도 볼 것이고요. 요리도 해줄 것이고, 이런 것들의 제일 기본이 되는 스타트 시작점이 어디다? 스마트 싱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이 3년 동안 올인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 싱스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 싱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게 초연결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초연결 같은 경우가 제가 3년을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거죠. 바로 뭐 한다? 23년도에 이미 삼성전자는 초연결 시대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올인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AI 홈으로서 지금 어디 나오기 시작한다? 이번 IFA에 있어서 2025에서 나올 거다. 주말 동안에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결과값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가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초연결의 대학. 지금 이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뭐 사실 비슷한 개념이에요. IoT. 사물 인터넷, 초연결, AI, 스마트 싱스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지금 이제 뭐 한다? AI 홈을 시작으로서 이번을 시작으로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내보내기 시작해요? 자동차에도 이제 뭐 연동하고 이제 집에서 AI 홈이 되면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장, 그러면서 전 세계 글로벌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이거의 스타트가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삼성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번 주말에 뭘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보다시피 로봇과 함께, 로봇 청소기 사실 뭐 그냥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AI 집사를 출격하겠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아마 이제 로봇발 모멘텀도 나와줄 확률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우리가 이 AI를 이야기할 때 로봇이 집과 연동되고 그래서 스스로 뭐 배달도 시키고 집안 뭐 재료도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로도 봤을 때 당장 또 기대가 되는 게 삼성이 여기서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하게 삼성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봇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이제 머스크의 옵티머스죠.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미래는 로봇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옵티머스가 기업의 가치의 80%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올해도 뭐 3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외부 조업에 투입이 될 만큼 공장에 가동된 데 투입이 될 만큼 이제 상용화가 머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 삼성이 OLED 카메라 모듈 탑재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것들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그래서 또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삼성이 이미 테슬라와 CES에서 스마트 싱스와 관련된 협력을 발표했어요. 이게 에너지 분야긴 하지만 여기서 이미 협력을 발표했다는 건 이게 로봇에도 이제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만들고자 하는 이제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하는 이 옵티머스를 구동하고 여기에서 이제 적용되는 스마트 싱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의 부품을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조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AI와 함께 로봇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삼성은 지금 가치에서 끝날 수가 없다. 지금 가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가 된다? 바로 이번 주말 AI 홈에 대해서 어떤 로봇에서 어떤 스마트 싱스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 저는 차트도 이 65,000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장대항공 지금 당장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뚫어버리는 그런 흐름까지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저가 매수를 해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길게 가져가는 거 맞고, 늘 말했지만 이 굉장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고, 이번 행사에서 정말 AI 홈, 이게 스마트 싱스 어떤 부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이제 스타트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이미 삼성전자가 3년 동안 올인했던 거에 대한 결과값이 이제는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서 아까 했던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집을 시작으로 차로, 그 다음에 뭐 공장으로, 뭐 이런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걸로 다 확대가 되겠죠. 거기에서의 제일 기준점이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9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 20만 전자를 향해 다시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